제가 발표 자료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이슈는 이제 DID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규제가 어떤 거고 어떤 법적 이슈가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아까 베니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딜라이트 로 그룹의 이제 매니징 파트너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제 일종의 MIT, 한국의 MIT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지금 MIT 카이스트에서 이제 그 겸임 교수를 맡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의 그 정보통신과학부, 그쵸? 예,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부산, 우리나라 한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부산이 블록체인 이제 특구 스페셜 디스트릭트로 이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특구에서 또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제 DID 기술 구현과 관련된 규제 이슈인데요. 사실은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마다 내용이나 양상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오늘은 이제 한국의 경우에 조금 국한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한국 외에 뭐 다양한 국가들에 대해서의 규제 현황들을 보지만 그 트렌드나 주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DID 기술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고, 그리고 DID 기술이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들이 조금 해결돼야 되는지, 이런 이슈들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DID 기술과 관련된 우리 이제 국내 한국에서의 이제 규제를 보면, 사실은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신원 확인 의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거래라든지 다양한 거래를 할 때 이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그 규제 때문에 이제 DID 기술이 실제 적용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법인데요. 이 법에 의하면 금융기관들,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금융기관들은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실명으로 거래를 하도록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그 사람의 실명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사실상 이제 전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금융거래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금융거래법에서는 이제 만약에 금융회사, 은행들이 이제 접근 매체를 여기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라든지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접근 매체가 될 텐데요. 이 접근 매체를 발급할 때는 이제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발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이제 금융 거래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반드시 이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런 본인 확인 의무가 이 DID 기술 적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한국에서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면 그 실명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마련한 이제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은 이러이러한 방법들 중에 최소한 두 가지는 이행을 해야지 이런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뭐 실명 확인증표에 사본을 제출한다. 우리 흔히 이제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한다든지 뭐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실명 확인 증표에 이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 저는 지금까지 실명 확인을 위해서 영상 통화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세 번째가 위탁기관 등을 통해서 실명 확인 증표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관이나 어떤 회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직접 이제 실명 확인을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핸드폰을 가입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대리점에서 저희 이제 신분증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구나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입니다. 제가 어젠가 이제 인증서를 발급하려고 이제 갔더니 거기서는 어떤 걸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일원을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보낸 사람 뭐 A, B, C, D 이렇게 이제 써놓고 그러면 제가 거래 통장에 들어가서 일원이 이제 입금된 걸 확인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누구 명의로 입금돼 있는지를 알려달라라고 해서 제가 이제 A, B, C, D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입금됐구나 뭐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방식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결국은 이거에 비슷하게 실제로 이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휴대폰을 통한 이제 실명 확인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정부에서는 이제 실명 확인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일이 사람이 대면으로 실명 확인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규정해 놓은 다음에 그 대신에 최소한 이것 중에 두 가지 이상은 이행을 해야지 실명을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최근에 그 뭐 이제 한국에는 전자서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이제 전자서명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사용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전자서명법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필요한 그런 조치를 다해라. 뭐 어느 정도는 추상적인 의미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법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언급하고 그 기술을 통한 이제 이런 서명이라든지 거래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부여하자라는 이제 규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비대면 이제 실명 인증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이제 DID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희가 실제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나라도 비슷합니다만은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영국에서 시작한 그런 샌드박스 제도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를 잠정적으로 풀어서
이 이제 규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상황을 정부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개 2년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규제를 제외해서 한 2년 정도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이 규제를 안 해도 상관없겠구나 또는 이 규제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이제 제도나 법을 제정하는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DID 기술을 사용하는 그룹들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SK텔레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통신사인데요. 이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이제 이니셜 DID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이제 디지털 실명 확인 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 이게 영어로 어렵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통역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그냥 타이틀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이제 DID 이제 SK텔레콤이 지금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니셜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고객이 이제 금융 거래를 할 때 이제 SK텔레콤이 지금 이제 제공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 발급하고 저장하고 있는 이런 이제 디지털 이제 실명 확인 증표죠. 이 실명 확인 증표를 제시하면 이것으로 비대면 실명 인증을 거친 걸로 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편해졌죠. 이제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제시한 이 5가지의 이제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2가지를 해야지 비대면으로 이제 실명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를 하고 있는 이제 지금 이니셜 DID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이니셜이라는 이제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이 이제 앱에다가 자기 증명서 같은 거를 설치해 놓으면 그러면 비대면 인증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이니셜이라는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이제 DID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효과를 사실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째는 이제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는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 마이키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화상회의,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뭐 그렇게 화상으로 인증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기가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제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신분증을 이렇게 올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 안면 인식 기술에 의해서 실제 내 얼굴하고 내 이제 신분증에 있는 사진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이게 이제 그 기술에 의해서 이 사람이 동일인이다라고 확인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맞구나 하는 실명 인증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부에서 얘기한 이제 화상 통화가 아니라도 이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저희 보면은 그 블록체인 초창기에 ICO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ICO 많이 했을 때 그때 이제 KYC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되게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KYC를 이제 아예 초창기에는 못했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KYC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금 세탁 문제 때문에 이제 항상 규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나왔던 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동일성을 이제 확인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저도 이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 이 이제 뭐 이 라이센스에 있는 사진하고 제 얼굴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같다 틀리다.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이제 여권 들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창기에는 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뭐로 이제 이런 의문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 이제 계속 고도화되면서 사실상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 이제 그 실제 사람하고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고도화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실제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만약에 이제 제 사진으로 제가 교묘하게 조작을 한다고 하면 이 조작 여부를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이키핀 서비스에서는 그 사진하고 이제 그 신분증 사이에 그 비교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휴대폰 인증이라 그래가지고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게 해서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현재는 이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화상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실명 인증을 해야 되지만 이런 예외적인 서비스를 인정해서 한번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혹시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이키피 아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라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금융의 영역에서는 이제 금융 영역에 있는 개인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내가 그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이 데이터를 원하는 사람한테 제공하고 또 필요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바이오 같은 생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역시 내가 각종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체 데이터들을 내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마이데이터 사업인데요.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제 정보 보관 앱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 소비자의 신원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래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한다 라고 할 때는 절차가 이제 되게 복잡하고 사실은 은행에 직접 가서 면대면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됐지만, 근데 이제 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이디아이디라는 서비스에서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러면 이제 실명 인증을 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이렇게 이제 계좌 발급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DID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DID 기술 자체가 그냥 현행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 이제 서비스들을 돌려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DID 서비스의 운영 및 공유 체계는 어떤가라고 하면, 요 이제 그림이 이제 한국 그 정부 기관에서 생각하는 이 DID 서비스의 기본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은 영어로 해놨는데 이제 이 정부에서 나온 이 도표는 이게 원래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번역을 다 못했는데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여기가 이게 소유자입니다. 오너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실제로 이런 이제 여기 말로는 VC, 이 Verifiable Credential 또는 VP, Verifiable Presentation 이라는 것들을 이제 각각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급하는 기관이에요. 여기는 이제 issuing organization이죠. 발급자에다가 내가 이제 본인 인증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정보 관리를 요청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이 verifiable credential에 대한 발급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발급자는 발급 요청을 받으면 이 이제 DID 저장소라고 하는 이제 저장소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 발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급 내용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정보가 맞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선가에서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검증을 하는 검증 기관이 있는데 제가 그쪽에다가 이 verifiable presentation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검증해 주세요라고 보내면 이곳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아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DID라고 하는 관련된 이제 그 정보가 이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이용 기관들이 이 정보들을 결국은 이 관리기관이나 이 검증자, 검증 기관에 문의해가지고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DID의 기본 구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제 DID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곳을 관리하는 기관이 하나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DID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누군가가 중앙에서 정보를 관리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용이 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란 타입인데 이제 국가에서 어떤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이용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그 DID 기술의 목표와는 달리 결국은 누군가 중앙에서 이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의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DID와 관련된 기술 구조는 이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지금 국내에서 이런 DID 기술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DID 기술을 이제 하는 영역에서는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금융실명법이라든지 한국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법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를 통해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데요. 그런 이제 복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DID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이제 한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DID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융이라든지 공공 분야에서의 이제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주로 해서 이제 시도가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본인 인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특히 이제 비대면의 경우에도 최소한 이러이런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DID가 뭔가 공공성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려면 또 그 정보를 관할하는 그런 이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앙 인증기관의 필요성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DID 기술의 본질인 이런 탈중앙화가 온전히 구현되고 있지는 못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이런 상황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본인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암호화폐가 나온 이후에 그 페데프 국제 이제 자금 세탁 기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KYC 본인 확인을 이제 하도록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규제가 각국별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법령은 한국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실명 확인 서비스를 하려는 곳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텔레콤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모바일을 가지고 이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기관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당연히 중앙 인증기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규제 관점에서 본 이제 DID 기술의 내용을 조금 이제 이어가 보면 결국은 이제 정보 주체의 신원을 최초로 검증하고 담보할 수 있는 그 이제 신뢰의 근원이 결국은 필수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현재 이제 규제 상황에서는. 그러면 DID 기술이 이제 현재와 같이 이 비대면 실명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에서 사실은 벗어나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진짜 실제로 원래 DID 테크놀로지가 이제 추구했던 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결국은 최초로 이제 실명 확인을 하는 권한이 좀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이제 중앙 인증 기관을 통해서 이제 실제 최초의 실명 확인을 하게 된다면 그냥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뭐 아주 복잡한 이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간소화하는 절차로 머무는 거지. 진짜로 원래 이제 DID 기술이 원래 목표했던 그런 이제 기술의 구현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여러 법이 이동통신사라든지 이렇게 중앙화된 본인 확인 기관을 이제 필수로 이제 가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의 뭐 아이디어란 타입은 이제 공공이나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본인 확인이 좀 더 철저해야 되는 곳에서는 부득이하게 이제 중앙 인증기관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 분야에서는 조금 더 이 DID 기술이 이제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제도화가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냥 지금의 상황들을 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부에서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대한 아직은 이제 수용성이 크지 않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당 기간 이제 진행이 돼야 그 이후에야 이제 과연 조금 더 우리가 DID 기술에 대한 친숙성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 DID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금융 거래에 있어서 본인 확인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DID 관련해서 가장 큰 규제 이슈는 결국은 이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문제되는데요. 조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하고 원래 개인정보의 이제 그 스트럭처를 비교해 보면 블록체인은 당연히 비집탈 중앙화돼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근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서의 기본적인 구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어떤 이제 의무 부과를 할 거냐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슈인데요. 여기서 이제 DI 기술과 하나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비가역성입니다.
블록체인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보를 이제 블록에 저장해서 기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는 우리가 삭제하거나 소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법에 의하면은 개인정보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파기하고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제 DID 기술이 확대해서 적용되려고 하려면 결국은 이 개인정보법상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거의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근데 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그냥 단 하나의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하고 결합해가지고 그 개인을 이제 식별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다른 해외 법제에서도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개인정보 영역에서 가장 보호가 두텁다라고 하는 게 이제 EU의 이제 GDPR인데요. EU의 GDPR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단순한 거래 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IP 주소라든지 쿠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RFID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DID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에 공개되는 공개키 같은 경우는 이 공개키 자체로야 사실은 이게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공개키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는, 그리고 블록체인에 저장돼서 공개돼 있는 이 공개키에 대한 관리나 삭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된 법률에 충돌되는 영역은 없는가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개인정보 법제에는 개인정보 처리자, 이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 전제돼야지 이 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당연히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는 요건이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공기관도 될 수 있고요. 법인도 될 수 있고요. 단체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고, 사실상 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그 주체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탈중앙화돼 있고 완전히 분산 저장돼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블록체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누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온전하게 적용돼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실은 없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개인정보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의 주체도 사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두 개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결국은 블록체인 소유자랄까요? 아니면은 이제 중앙기관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중앙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퍼블릭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인 동시에 또 개인정보의 처리자이기도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예컨대 내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좀 비약이죠.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한해서만 이 개인정보법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논란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개인정보법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영돼야 되나 하는 논란이 있고 이제 개정 작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 더 보편화되면서 이 개인정보의 문제도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이제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삭제하고 정정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뭐 개인정보는 사실은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뭐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의 내용대로 일정 기간이 끝나고 그 목적이 이제 달성된 경우에는 이 이제 개인 정보를 파기하도록 할 수 있고요. 이 파기의 방법은 영구 삭제라는 방법을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permanently deleted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삭제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이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라면은 이 개인 정보가 올라 있는데 이게 내 거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을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내가 개인 정보를 제공했지만 더 이상 저 개인 정보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 정보를 삭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게 이 이제 법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문제 제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블록에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 저장돼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삭제하거나 할 수 있는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이런 불변성이라든지 이 비가역성,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DID 기술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중앙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이제 전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이제 인증 수단을 분실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원 증명을 위한 뭐 접근 권한을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개인정보 파기의 필요성이 사실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된 검증 정보를 이런 이제 변경할 필요성도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공개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런 이슈가 발생할 거고요.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자들이 뭐 블록 설정의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현재 지금 이제 이런 개인정보법에 따른 이런 규제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기술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개인정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사실은 이제 규제되거나 의무가 이행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대신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DID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지금 접근되고 이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에서의 규제. 하나는 금융거래나 일반적인 거래에서의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이 법적인 규제.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의 관리라는 측면에서의 규제. 이 크게 두 가지 규제 때문에 이 DID 기술이 원래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술 그대로 적용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인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일정한 의무를 면제, 유예받는 상황에서 DID 기술이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결국은 아무리 규제가 완화되고 풀린다고 해도 어딘가에서는 이제 최초로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그 중앙 인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의 DID 기술은 이런 거래 영역에서는 쉽지 않다. 이제 좀 더 다른 이제 접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정보 영역에서도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이슈 때문에 규제의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 이제 이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